지금 유럽 안보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48시간 안에 한국의 핵영발 억제 모델을 판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실패 확률은 단 0.01%도 허용되지 않고 지연 시간은 40밀리초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십억 유로 예산이 걸린 이 평가에서 많은 이들은 핵 없는 국가는 무력하다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실제 훈련에서 4분 52초 만에 드론 150기를 전량 격추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핵 없는 억제력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다 더 유익한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 프라사드입니다. 48시간 안에 한국의 비핵 억제 모델을 평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제 귀에는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회의실 시계의 초침이 짧게 끊어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죠. 보고서 초안의 표지에는 이미 붉은 라벨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핵 고위험. 저는 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연 시간은 반드시 40밀리초 이내여야 하고 오탐률은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 손으로 적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듯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포럼장은 벨기에 브뤼셀의 오래된 의사당 건물을 개조한 홀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고딩 양식의 높은 천장, 차갑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각국 대표들이 속삭였습니다. 핵 없는 나라는 약하다. 그 말은 회의장 안에 맴돌며 제 귀에도 파고들었죠. 제자리 앞에는 무겁게 제본된 파일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스탬프 자국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 위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딱딱한 종이 위에서 전해지는 압력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오탐 1건이라도 나오면 이 모델은 위험 판정을 받을 것이다. 저는 늘 데이터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몇 해 전 민간 드론을 적성 무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1건의 오탐이었지만 그 사건은 수많은 민간인에게 공포를 안겼고 제 이름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0.01%의 가능성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 그 집착은 저를 살게 했고 동시에 올감했습니다. 오늘도 그 완벽함을 방패 삼아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영국 대표는 농담처럼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미국 기술의 그림자지.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가 강대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포럼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 EU 국방혁신국 소속 AI 감사관 30년 경력. 숫자들이 제 경력을 대신했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쏠렸고 제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번 평가에서 3가지 기준을 확인할 것입니다. 첫째, 반응 지연은 40밀리초 이내일 것. 둘째, 오탐률은 0.1%를 넘지 않을 것. 셋째, 모든 코드와 데이터는 100% 공개될 것.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고서에는 고위험 라벨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메모를 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더 복잡했습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흔들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초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붉은 라벨, 두꺼운 글씨, 그리고 제 손으로 찍은 스탬프.
그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제 신념이자 방어막이었습니다. 오탐 1건이면 끝이다. 48시간 안에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면 라벨은 그대로 간다. 제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 시계는 정확히 14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타이머는 이미 31시간 3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제 등을 계속 밀어붙였고 초침 소리가 귀에 진동처럼 울렸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번쩍이는 감시 카메라,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늘 검증이야말로 이 임무의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윤서진 중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 단단한 표정,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유창한 영어 대신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라라 박사님, 준비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지하 퓨전룸에 들어서는 순간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모니터와 수십 대의 서버 팬, 소음이 제 귀를 덮쳤습니다. 차갑게 돌아가는 냉각기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란 LED 불빛이 깜빡이며 살아있는 심장처럼 공간을 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긴장 탓인지 땀이 배어 있었고 노트북 키보드를 누르는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윤서진은 모니터 한가운데 커다란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상단에는 지연시간 0.000초라는 항목이 켜져 있었고 곧이어 가상의 적 미사일 궤적이 빨간 곡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은 40초 이내 반응을 보장합니다. 윤서진이 말하는 순간 수치가 0.040으로 고정되며 화면에 찍혔습니다. 제 눈은 그 숫자에 사로잡혔습니다. 40초. 제가 설정한 기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 거야. 윤서진은 이어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탐지 기록 로그였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와 주석이 스크롤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블랙박스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복잡한 코드라면 누락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윤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의 주석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오탐률 0.1% 미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은 100% 공개되어 있습니다. 숨긴 부분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요동쳤습니다. 과거의 오탐 트라우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코드는 배신한다. 언제든 일건의 오탐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눈앞의 화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초, 0.1% 미만, 100% 공개. 그 수치들은 제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순간 모니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튀어올랐습니다. 이상치 탐지 그래프가 잠시 흔들리다 안정화되었고 화면 상단에 정상화 완료라는 초록색 글씨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단 한 줄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의심을 품었지만 어쩐지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이 진짜일 수도 있나? 속으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차갑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40초 이내 반응, 오탐률 0.1% 미만, 그리고 주석 100%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도착한 곳은 해안에서 몇 킬로 떨어진 해저 케이블 관제센터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10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제 머릿속 48시간 카운트다운은 이제 27시간 4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복도를 지나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금속과 바닷물이 섞인 듯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구본식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테두리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 말투는 담담했지만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모니터 앞에 서서 손짓으로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해저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드가 끊기더라도 3초 이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은 언제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보아온 수많은 사례에서 복원까지 수십 분이 걸리곤 했죠. 그런데 3초라니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연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구본식이 명령을 내리자 엔지니어 한 명이 네트워크 노드 하나를 강제로 끊었습니다. 순간 모니터 상단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연결 단절. 이어서 그래프가 요동치며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G6.0 이상치 알람이 울렸고 저의 눈은 그 숫자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9초 후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경로 재구성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프는 다시 안정선을 따라 흘렀고 네트워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화되었습니다. 제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끊기면 끝이라고들 말하죠. 구본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초 안에 다른 길을 엽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제 귀에 맴돌던 핵이 없는 국가는 취약하다는 문장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핵 대신 네트워크, 파괴 대신 복원.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도식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에 빠지면 안 돼. 이건 단순한 시연일 뿐일지도 몰라.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해라, 단 0.01%의 오탐도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선은 다시 그래프 위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선이 치솟았다가 정확히 2.9초 만에 초록으로 변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라 제 심장을 압박하는 증거였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복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 펜을 집었지만 글씨는 삐뚤게 번져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 핵이 아니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신념.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억제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요. 부산 합동지휘실에 도착했을 때 벽면의 시계는 정확히 오후 16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48시간 카운트다운은 이제 19시간 5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낮인데도 어둡게 조도 조절이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십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늘의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마하 3 활공체 1기와 드론 120기 동시 침투.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설정이었지만 한국군은 이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듯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하 3속도는 초당 약 1km, 120기에 들어오는 다양한 각도에서 산계. 서방의 시스템도 버거운 조건이었습니다. 관제석 앞에 선 아민 하다드 전자전 장교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은 200m초 주기로 표적 우선순위를 재계산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의미를 먼저 잡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가득 붉은 점이 퍼졌습니다. 1, 2, 3곳 120개가 넘는 숫자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우선순위 갱신 주기 200미즈라는 표시가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개의 점이 겹쳐지며 제 시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의 붉은 점들이 순식간에 재배열되더니 우선순위 번호가 깔끔하게 다시 붙었습니다. 200m초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시스템은 일단 탐지된 순서를 따라가다가 밀리초 단위의 우선순위 갱신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점들이 춤을 추듯 재정렬되며 동시에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아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의미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죠. 그 말은 제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마치 교과서가 뒤집히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늘 신뢰했던 속도 우선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위쪽에 숫자가 줄어들었고 559, 558초마다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마하 3 활공체가 중앙 화면에 굵은 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20기에 들어오는 작은 곡선을 그리며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200미즈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모든 목표는 끊김없이 추적되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새로운 질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 경계, 그리고 낯선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산 연구동의 시계가 8시 11분을 가리킬 때 남은 평가는 12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서버룸 문이 닫히자 팬 소음이 벽을 타고 흘렀고 금속과 소독약 냄새가 얇게 스며들었다. 콘솔 위 그래프가 매끈하게 흘러가던 그때 염도 센서 채널에서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0.01% 상승. 저는 즉시 로그를 확대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패턴이 너무 반듯했다. 자연 변동치가 아니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통계 경보가 튀었다. 지6.0. 제 등골이 서늘해졌다. 격리 규칙을 호출하자 노드 상태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ISOLATD NOD. 패킷은 다른 경로로 우회했고 중심부 지연은 0.038초로 유지됐다. 저는 이어서 접근 기록을 추적했다. 권한 키가 내부에서 쓰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든 것이다. 로비 세력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쳤고 제 손은 차갑게 굳었다. 저는 자책을 삼켰다. 그동안 저는 기술을 의심했고 기술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 센서 노이즈로 치부했다면 통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스템은 3단계 이상치 탐지, 1초 내 격리, 3초 내 회복을 정확히 수행했다. 제 호흡이 느려졌다. 공포가 분노로 변했고 분노가 냉정으로 식었다. 결론을 메모에 적었다. 교란 시도 감지, 내부 권한 오용, 자동 격리 성공, 서비스 지속. 그리고 한 줄을 또렷하게 남겼다. 노이즈가 아니라 의도였다. 이제 책임을 묻고 수치를 지키면 된다. 기지 확성기가 11시 8분을 울릴 때 바다는 유리처럼 잠잠했다. 그러나 관제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미확인 드론 150기, 평균 속도 시속 320km, 예상 도달 600. 제목에서 침이 마르며 금속 맛이 났다. 한국 해군은 즉시 룰셋을 전환했다. 탐지는 AESA와 광학을 병렬로, 소프트킬은 스푸핑 우선, 실패 시 30 근접사격 병행. 화면 상단의 교전 규칙 전환 사회분이 전멸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눌렀다. 초침은 잔인하게 정확했다. 첫 파도는 허무하게 꺾였다. 교란 채널에 빨려든 기체들이 궤적을 잃었고 남은 표적이 빠르게 묶였다. 포열이 돌아가는 저음이 바닥을 울렸다. 궤적 위에 흰 파편이 튀었고 숫자가 137, 92, 41로 줄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600 카운트다운만 응시했다. 512, 458, 452. 그 순간 경보음이 뚝 끊겼다. 화면의 잔여 표적수가 0으로 바뀌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함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바다는 다시 조용했다. 제 두 손이 늦게 떨리기 시작했다. 핵은 단 한 발도 쓰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억제는 작동했다. 저는 노트의 결과를 적었다. 150기 전량 격추, 총 소요 4분 52초 침투 0. 의미 우선 재계산 200미즈 정상, 규칙 전환 사회분 정상. 그리고 속으로 인정했다. 속도보다 의미를 먼저 잡는 방식이 오늘 전장을 바꿨다. 브뤼셀 회의장의 공기는 건조했고 벽시계는 19시 3분을 가리켰다. 저는 강단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붉은 라벨이 찍힌 초안을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마이크가 켜지며 작은 잡음이 났다. 저는 첫 장을 펼치고 숫자부터 말했다. 지연 40m초 이내, 오탑률 0.1% 미만, 주석 공개 100% 실사. 전투 4분 52초 전량 격추, 침투 0. 정적이 홀을 가로질렀다. 몇몇 위원이 고개를 저었다. 핵이 없으면 결국 협박을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저는 손바닥에 땀을 닦고 두 번째 장을 들었다. 데이터 교란 시도에 대한 포렌식 보고였다. 염도 0.01% 변조, 지6.0 경보, 1초 내 이상치 격리, 2.9초 내 경로 복구. 저는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이 체계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류를 숨기지 않으며 실패를 빠르게 한계 안으로 되돌립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모두 수치였다. 숫자는 제 방패이자 증인이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선언했다. 비핵 고위험 라벨을 파기합니다. 평가의 기준을 의존해서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제 편견이었고 세워진 것은 검증된 기준이었다. 기자회견장 조명이 눈을 찔렀다. 카메라 셔터가 1초에 몇 번씩 터졌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억제의 미래 기술 신뢰 협력. 문장은 한 줄뿐이었고 설명은 숫자가 대신했다. 40미즈 0.1%, 100%, 452, 0. 그리고 하나를 덧붙였다. 3초 내 복원.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다. 핵이 없으면 결국 굴복하지 않겠느냐는 의심, 비용 대비 효과를 증명하라는 압박. 저는 숨을 고르고 바다 냄새와 팬 소음을 떠올렸다. 의미 우선 200미즈, 규칙 전환 사회분, 침투형의 정적, 격리와 회복의 단순한 절차.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천천히 말했다. 박수가 천천히 퍼졌다. 일부의 냉소는 남았지만 다음 회의의 의제는 이미 바뀌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메모를 덮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다. 핵 영발이어도 두렵지 않다. 수치와 협력이 만든 억제력은 이미 21세기의 표준이다. 그리고 저는 그 표준을 처음으로 숫자로 증명했다.